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의 수보도시이자 핵심 도시인 천안 출신 국민의힘 신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2년간의 도정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발전 중인 힘센 충남을 이끌어 가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 충남 미래교육 2030을 이끌어 가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교육청의 AI 교육과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AI 교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일문일답 방식을 취하려고 했으나 우리 교육감님의 하여가식 답변 스타일에 의하면 속절없이 시간만 흐를 것 같아 일괄질문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교육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교육감님 중학교,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후배의 교육복지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의 발언을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AI 기술이 탑재된 AI 로봇을 활용하고 있고 농업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한 드론이나 스마트팜 등을 이용하여 농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AI 스피커가 가정 내 기기들과 연결되어 가족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등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기술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앞다퉈 AI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AI 교육이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배우고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삶의 방식을 배우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도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 소양으로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미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디지털 역량 함양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수업 시간 배당 기준을 초등학교 실과 교과는 17시간에서 34시간 이상으로 중학교 정보 교과는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현행 대비 2배 확대하여 추가 확보된 시술을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소프트웨어 등 다양하게 개설하여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나 충남교육청은 이미 2021년부터 매년 교과 융합형,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 도움자료 또는 학교별 자체 제작 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윤리 활용 및 융합 등을 교육하는 충남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수업을 전국 교과과정에 편성하는 등 인공지능 및 디지털 소양 함양을 실현 중이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정부 수업 배당 시간을 34시간을 운영하는 등 앞서가는 교육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15개 시군에 인공지능 교육체험센터를 구축하고 지능형 수학, 영어, 정보, 과학교실 구축 사업,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 특화도시 운영, 마주온이라는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충남교육청은 타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AI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순 암기 교육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창의적 미래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연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AI 교육이 말처럼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충족시키거나 격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AI 교육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더 큰 문제는 예산의 규모에 비해 사업의 성과는 제대로 평가되지 아니하여 피 같은 혈세만 날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충남형 인공지능 입금학교 운영을 위해 3년간 149억 원, 지능형 수업 환경 조성 사업으로 484억 원, 학생용 스마트 기기 지원으로
570억 원 등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AI 교육까지 포함하면 수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AI 교육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읽고 쓰는 능력이 얼마나 발전하였는지, 수준별 단계 학습으로 소위 수포자 수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개인별 맞춤 교육으로 집중력과 창의적 사고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저 AI 교육 연수 신청자 수가 전년보다 2배 증가했다거나 무분별하게 AI 학습 도구만 지급하여 에듀테크 사기업만 배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교육청이 570억 원을 들여 야심차게 지급한 학생용 스마트 기기 또한 현장에서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생용 스마트 기기의 낮은 사양과 잦은 고장으로 오히려 미래 교육의 발목을 잡는 실태라고도 설명하며, 더 나아가 기기를 중고로 팔고 우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해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많은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유지보수 또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관리가 안 되는 실정이며, 수도권 지역의 경우 3년간 스마트 기기 수리비만 11억 5천만 원을 사용하였고, 저희 충남도 또한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충남 학생들이 고장난 스마트 기기는 566대로 많은 수의 기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스마트 기기를 볼 때마다 피 같은 세금이 줄줄 새는 것 같아 도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교육청은 고장난 스마트 기기 유지 보수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앞으로의 관리 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본 의원이 충남교육청에 요구한 최근 3년간 도내 교육지원청별 AI 교육사업 내용 및 예상 현황 답변 자료를 보면 AI 교육 연수 운영, AI 교육체험센터 실무답 운영, AI 교육 교원 역량 강화 연수, AI 소프트웨어 지원단 운영, 인공지능 미래교육 지원단 운영, 그리고 미래사회 인공지능 축제, 교육특화도시 체험부스 운영, 미래교육 한마당 드론 축제 등 교육 대상과 내용, 예산 집행 내역 등이 거의 비슷한 중복사업이 매년 운영되어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제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 중 한 부분인 시군별 인공지능 융합수업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화면 보시면 AI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AI 안내 로봇을 임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활용은 입구 손님 맞이용, 기타 행사 시 활용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예산은 화면의 보령뿐만이 아닌 금산, 서천, 청양, 태안에도 같은 내용으로 예산을 활용 중에 있습니다. 대체 입구 손님 맞이용으로 AI 안내 로봇을 비치하는 것이 학생들의 AI 교육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물품인 AI 슈타인은 판매 단가가 1,980만 원으로 판매 중인데 5개월간의 임대 비용 1,000만 원이 합당한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능적인 기계와 공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기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사람다움을 좀 더 배워야 하는 때입니다. 그저 4차 산업혁명, 알파고, 메타버스, 챗 GPT 등 센세이셔널한 사회적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그와 관련된 기술을 이용한 교육을 하면 선진적인 교육인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진지하게 반추해 볼 때입니다. 공평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고민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해서 교사와 학생들이 더 가까이 마주하고 질문하며 성장하는, 이렇게 학교와 교사가 제대로 된 사람 냄새를 풍길 때 AI 교육을 시행한다면 피 같은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에 앞서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AI와 AI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며 질문에 대해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의원이기 전에 제가 사는 동네에서 3남매 아빠로 불리고 있는 아이셋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아이 셋을 키우며 제 아이들과 아이들의 친구들이 함께 커가는 모습을 보며 직접적으로 느낀 상황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비 절감의 경제적인 기능과 학교 수업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학습하며 학교 수업을 보충할 수 있는 학습적 측면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정규 수업 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돌봄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충남교육청도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여 초중고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교재재료 구입 지원, 학생들의 이동수단을 위한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예산은 사교육비 경감과 지역 소득 간 교육격차 해소라는 측면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다소 존재합니다. 읍면에 살고 있는 비교적 여유로운 집안의 학생은 읍면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수익자 부담 없이 방과 후 학교를 다니고 동에 살고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동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비용을 부담하며 방과 후 학교를 다녀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문화적, 경제적, 부모의 가정적 배경 등이 열악한 실정이며 그 결과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 차이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부모 가정 및 다문화 가정이 많아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이 낮고 문화적 지원이나 시설도 부족하여 학생들은 방과 후에 추가적인 교육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기 쉽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나 위 상황이 농어촌 지역, 즉 읍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도시의 동지역을 보면 특히 낙후되어 있는 원도심의 경우 말만 도시 지역이지 농어촌 지역보다 교육적 환경이 열악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을 보면 읍면 소재지 학생들에게만 방과 후 학교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충남교육청에 요구한 2023년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312개 교, 중학교 123개 교, 고등학교 69개 교 등 총 504개 교에 37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는 99,325명, 도시 지역 학생 수는 133,449명으로 학생 수 대비로 단순 대입하여 추계하였을 때 약 49억 원의 추가 예산만으로도 도내 모든 학교에 방과 후 학교를 수익자 부담 없이 운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 교육 사업과 같이 효과가 불투명한 막대한 예산 중 불필요한 사업 예산의 일부만을 방과 후 학교 예산에 투입한다면 읍면 지역뿐만 아니라 동지역을 포함한 충남형 방과 후 학교 운영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또한 AI 교육 사업 중 상상 이름 교육 사업 같은 경우 이름만 그럴듯하게 하여 마치 굉장히 새롭고 거창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화면에 같이 예산 사용량을 보면 대부분이 스마트 패드, 노트북 등을 구입하여 방과 후 학교에서 시행하는 디지털 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예산과 아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아무 특별한 교육 지자재 없이 노트북과 스마트 패드 구입에 배정된 예산을 전부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은 2023년 미래교육 방과 후 강좌 운영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코딩과 같은 디지털 교육이 88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로는 상상 이름 교육과 같이 방과 후 수업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별도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기보다 방과 후 학교에 지원 예산을 늘려 보다 수준 높고 실효성 있는 디지털 교육을 이루어야 한다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 혜택에서 소외되는 어두운 곳까지 살펴 진정하고 평등한 교육복지가 실현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